새벽 6시 김철수 정육점 사장은 진열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또 오시는구만. 82세 박순자 할머니가 오늘도 똑같이 삼겹살 10kg를 담고 계셨습니다. 벌써 3개월째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월 50만 원 기초수급비로 사는 분이 매일 7만 원어치 고기를 사가십니다. 김 사장은 할머니가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경찰이 밝혀낸 진실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사연들 계속 들려드릴게요. 새벽 6시 서울 변두리 달동네 김철수 사장의 정육점 셔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휴, 오늘도 시작이네. 김 사장은 3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알죠. 누가 무슨 고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몇 시에 오는지 모두 손에 익었습니다. 또 오시네. 진열대를 정리하던 김 사장의 손이 멈춥니다. 골목 저 끝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박순자 할머니 82세. 허리가 구부정하고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으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 오십니다. 그것도 똑같은 물건을 사러 말이죠.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인사도 없이 말도 없이 진열대로 다가가십니다. 삼겹살 10kg. 할머니는 늘 그렇듯 조용히 고기를 담으십니다. 손이 떨려 비닐봉지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십니다. 김 사장이 다가가 도와드립니다. 할머니, 제가 담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쉰듭니다. 김 사장은 고기를 담으며 슬쩍 할머니를 봅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고 얼굴엔 주름이 깊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느립니다. 김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김 사장 7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7장을 꺼내십니다. 한 장 한 장 세며 내미십니다. 김 사장은 돈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시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제 3개월째입니다. 한 달이면 210만 원, 3달이면 600만 원이 넘습니다. 김 사장이 아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혼자 사십니다.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매일 7만 원씩 고기를 사신다? 뭔가 이상합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만 까딱이시고 무거운 비닐봉지 2개를 드십니다. 양손에 각각 5kg씩. 82세 할머니가 들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김 사장은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뭅니다. 왠지 할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게를 나가십니다.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 힘겹게 비닐봉지를 든 모습. 김 사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할머니가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김 사장은 진열대로 돌아가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상합니다. 다음 날 김 사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는 새벽 6시 30분. 김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따라가 봐야겠어. 할머니가 고기를 사고 나가십니다. 김 사장은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뒤를 따릅니다.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할머니는 천천히 걷습니다. 골목을 지나 언덕길로 접어듭니다. 경사진 길을 오르는 할머니의 걸음은 더욱 느려집니다. 김 사장은 멀찍이 떨어져 따라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할머니가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춥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2층짜리 건물. 외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합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오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십니다. 그리고 2층 제일 끝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딸그락 문이 닫힙니다. 김 사장은 빌라 아래에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5분, 10분, 3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신 거잖아. 당연하지. 김 사장은 머쓱해집니다. 자신이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나. 김 사장은 발길을 돌립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오지 않으십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은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슬쩍 물어보기로 합니다. 금요일 오후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장을 보러 옵니다. 아, 이 아주머니. 혹시 박순자 할머니 아세요? 저기 언덕 위 빌라에 사시는. 아, 그 조용하신 할머니요? 알죠. 가끔 마주치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가시던데.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신다며? 네, 자식도 없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복지관 사람이 방문하는 거 봤어요. 혹시 할머니가 누구 만나시거나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글쎄요, 항상 혼자시던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김 사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주머니들이 나가고 김 사장은 한숨을 쉽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십니다.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아시죠? 박 할머니? 폐지 주우시는 그 할머니? 네, 맞아요.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세요? 그럼 새벽에 가끔 보는데 손수레 끌고 폐지 주우시더라고. 나이가 얼만데 안쓰럽지. 김 사장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기초수급비 50만 원. 거기에 폐지 줍기로 번 돈까지 모두 고기 사는데 쓰시는 겁니까? 할머니가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글쎄,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요즘 더 허리가 굽으신 것 같아. 할아버지가 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김 사장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혼자 사시는데 10kg씩이나 되는 고기를 누가 협박하는 건가? 아니면 사기를 당하시는 건가?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 사장은 밥맛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걱정되는 게 있어서. 아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82세에 혼자 사시는데 매일 그렇게 많은 고기를. 당신 경찰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래야 하나. 김 사장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할머니한테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아무 일도 아니면 어쩌지?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뭔가 반드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김 사장의 30년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십니다. 새벽 6시 30분 어김없이. 삼겹살 10kg 변함없이.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습니다. 손은 더 떨렸습니다. 김 사장은 매일 아침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러시다가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습니다.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늦으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이십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할머니가 진열대로 향합니다. 평소처럼 삼겹살을 담으려 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휘청. 할머니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할머니. 김 사장이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습니다. 할머니는 진열대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으십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저으십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기만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거의 애원하듯이 들립니다. 김 사장은 할 말을 잃습니다. 할머니는 진열대를 붙잡고 서서 떨리는 손으로 고기를 담기 시작하십니다. 김 사장이 대신 담아드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집까지 갖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 계산을 하고 비닐봉지를 받아 드십니다. 여전히 양손에 각각 오케이 주씩. 김 사장은 가게 밖까지 따라 나가 할머니의 뒷모습을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김 사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날 저녁 김 사장은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보, 또 그 할머니 생각해요? 응, 오늘 쓰러질 뻔하셨어. 그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죠. 당장 경찰에 연락하세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착각한 거면?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신고해서 할머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거면? 밤 10시, 11시, 12시. 김 사장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비틀거리던 모습이, 창백한 얼굴이, 고기만 주세요라던 간절한 목소리가. 새벽 2시. 김 사장은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안 되겠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옆에서 자던 아내가 눈을 뜹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할 거야. 지금 당장. 새벽 3시. 김 사장은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릅니다. 112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기 신고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김 사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82세 독거노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기초수급자신데 3개월째 매일 제 가게에서 삼겹살 10kg씩을 사가세요.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은 가게에서 쓰러질 뻔하셨어요. 근데도 고기를 꼭 사가셔야 한다고 저는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기를 당하시거나 협박을 받으시거나.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성함과 사시는 곳을 알려주시겠어요? 김 사장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알려줍니다. 박순자 할머니 82세, 언덕 위 낡은 빌라 2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김 사장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잘한 건가? 할머니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고는 접수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면 또 할머니가 오실 겁니다. 할머니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김 사장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후 김 사장의 가게에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관할 지구대 이민호 경찰관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김 사장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경찰이 왔다는 건 뭔가 진척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민호 경찰관이 말합니다. 신고하신 박순자 할머니 건으로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해 볼 예정인데 혹시 더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김 사장은 할머니가 어제도 오셨던 일 걱정되는 점들을 더 설명합니다. 이 경찰관은 꼼꼼히 메모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경찰관이 나가고 김 사장은 하루 종일 마음을 졸입니다. 그날 오후 4시 이민호 경찰관은 언덕 위 낡은 빌라 앞에 섭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 제일 끝방 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은 없습니다. 이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할머니 계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경찰관은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조금 더 크게. 똑똑똑. 박순자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찰칵 문이 열립니다. 할머니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경찰관을 쳐다봅니다.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합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관할 지구대 이민호 경찰관입니다. 이 경찰관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경찰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문손잡이를 더 세게 줍니다. 경찰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하신 거 전혀 없으세요. 할머니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왔습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십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여십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경찰관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방은 너무 좁습니다. 사평도 채 안 되는 공간. 낡은 냉장고 하나, 작은 밥상 하나, 낡아 빠진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입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창문은 작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낮인데도 어둡습니다. 앉으시죠, 할머니. 할머니는 방바닥에 펴진 방석에 조심스럽게 앉으십니다. 이 경찰관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이십니다. 이 경찰관이 말을 이어갑니다. 정육점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요즘 매일 고기를 많이 사신다고. 그래서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셨대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경찰관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고기를 왜 그렇게 많이 사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걱정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손은 계속 떨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십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필요하세요? 네, 필요해요. 꼭.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경찰관은 더 캐묻지 않기로 합니다. 할머니가 너무 긴장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혹시 힘드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 경찰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할머니께 건넵니다. 여기 제 연락처 있어요. 24시간 언제든 전화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달려올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으십니다. 한참 명함을 내려다보십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 꼭 가세요. 이 경찰관이 일어서자 할머니도 일어나십니다. 문까지 배웅하십니다. 문을 나서며 이 경찰관이 뒤를 돌아봅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 일 없으신 거 맞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계단을 내려가고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닫으십니다.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명함을 한참 바라봅니다. 고마운 분들이네. 할머니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냉장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십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며 방바닥에 앉으십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갑니다. 내일 또 새벽이 오면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육점으로 가실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이민호 경찰관은 빌라에서 나와 순찰차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할머니가 분명 뭔가 숨기고 계셔. 할머니의 떨리는 손, 경계하는 눈빛, 필요해요라는 짧은 대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초라한 방. 이 경찰관은 9년째 이 동네를 맡아 순찰하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 사건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기, 학대, 방임. 그리고 이번 사건도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금요일 밤, 이 경찰관은 야간 순찰을 자원합니다. 동료가 묻습니다. 이 경찰관, 오늘 또 야간 근무해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새벽 3시 30분. 이 경찰관은 순찰차를 할머니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웁니다. 차 안에서 빌라를 지켜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거리는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빌라를 비춥니다. 이 경찰관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립니다. 새벽 4시, 빌라 2층 끝방에 불이 켜집니다. 이 경찰관이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일어나셨네. 10분 후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곧 빌라 입구 쪽 복도에 불이 켜집니다. 이 경찰관은 순찰차에서 내려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깁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빌라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새벽 4시 15분. 할머니는 양손에 큰 비닐봉지를 들고 계십니다. 무거워 보입니다. 이 경찰관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거지? 할머니는 빌라를 나와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이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릅니다. 거리를 두고 발소리를 죽이고 할머니는 언덕을 내려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십니다. 이 경찰관은 가로등 그늘에 몸을 숨기며 따라갑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할머니가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춥니다. 간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경로당.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단층 건물. 창문은 깨진 곳도 있고 외벽은 금이 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경로당 문을 여십니다. 삐걱, 낡은 문이 소리를 냅니다. 안에서 불이 켜집니다. 이 경찰관은 건물 옆 전신주 뒤에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안에서 뭘 하시는 거지? 5분, 10분이 지나자 경로당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타닥타닥, 불 피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곧 창문 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이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경로당 옆으로 다가갑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고기 굽는 냄새, 삼겹살 굽는 냄새입니다. 이 경찰관은 창문 밑으로 몸을 낮추고 안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화덕 앞에 앉아 계십니다. 화덕 위에는 큰 석쇠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경로당 안에는 어르신들이 가득합니다. 10명, 20명, 30명 조그만 경로당에 빼곡히 앉아 계십니다. 모두 할머니보다 연세가 많아 보입니다. 80대, 90대로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할머니는 삼겹살을 뒤집으며 어르신들께 나눠드립니다. 종이 접시에 담아서 한 분 한 분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익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고기를 받아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아침을 먹네. 다른 어르신이 말합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있어요. 할머니는 계속 고기를 굽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연기가 얼굴에 닿아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고기를 드십니다. 한 어르신이 말합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자 씨가 아니면. 또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우리 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라도 아침을 먹으니 얼마나 좋은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십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뒤집으십니다. 이 경찰관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입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할머니는 누구한테 협박당한 것도 사기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0명이 넘는 독거노인들에게 아침을 먹여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82세의 몸으로, 기초수급비와 폐지줍기로 번 돈으로, 혼자서. 이 경찰관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경로당 안에서 할머니가 마지막 고기를 나눠드리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어르신들이 함께 대답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 경찰관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창문에서 물러납니다. 전신주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혼자 하시는 거지? 이 경찰관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해. 할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날 오후 이민호 경찰관은 다시 할머니 빌라를 찾았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이번에는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또 오셨어요? 네, 할머니. 할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문을 여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벽에 경로당 가신 거 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혼자서 그 일을 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 경찰관이 냉장고 위를 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흑백 사진.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였습니다. 눈매가 할머니와 닮았습니다. 그리고 액자 옆에는 노란 쪽지 하나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발에서 거의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가까이 다가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배고픈 할머니, 할아버지들 꼭 챙겨드려요. 약속? 글씨는 흐릿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이 경찰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아드님이요? 이 경찰관은 다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수 제 아들 이름이에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들은 사회복지사였어요. 낮에는 복지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밥을 해드렸죠. 돈도 없으면서 자기 월급을 다 쓰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5년을 했어요. 매일 저녁 경로당에 가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저녁을 챙겨드렸어요. 30명, 40명씩. 이 경찰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로당에서 집으로 오다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참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못 챙기니까 엄마가 대신 해줘. 배고픈 할머니, 할아버지들 꼭 챙겨드려. 약속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경찰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부터 경로당에 갔어요. 처음엔 저녁을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아침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혼자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과의 약속이니까요. 제가 지켜야죠. 하지만 할머니, 너무 힘드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하면 아들이 기뻐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하던 일을 엄마가 이어가는 거니까요. 할머니는 냉장고 위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하고 있지? 이 경찰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이 경찰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제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발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조용히 하고 싶어요. 소문나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실까봐. 이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너무 힘드세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이건 혼자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20년을 해왔는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이제 할머니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드릴 거예요. 이 경찰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위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민호 경찰관은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철수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경찰관님,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이 경찰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이야기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아침을 먹이는 이야기를, 김 사장은 진열대에 기대선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김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라봤네요.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누가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김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전 정말 몰랐어요. 이 경찰관이 김 사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당연하죠. 고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매일 드릴게요. 할머니 돈 한 푼 안 받고요. 정육점 사장님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저도 지구대에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 경찰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네 분들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소문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용히 알릴게요. 이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죠. 그날 밤 김 사장은 동네 이장 박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30분 후 이장님이 정육점으로 왔습니다. 김 사장은 문을 닫고 이장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걸 몰랐다니. 이장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 할머니를 그냥 조용한 독거노인으로만 알았어요. 가끔 폐지 주우시는 거 보면서도 그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지.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 몰랐죠. 이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걸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조용히 하지만 꼭 알려야 합니다. 다음 날 이장님은 슈퍼주인, 약국 아주머니, 세탁소 사장, 미용실 원장을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슈퍼주인 정민수 씨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약국 아주머니 한영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약 사면서 할머니 건강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네요.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세탁소 사장 김동욱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년을 혼자 그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당장 도와드려야 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순자 할머니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금요일 저녁 동네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앞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슈퍼 주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대겠습니다. 김치, 밑반찬 매일 경로당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영양제랑 건강식품 드릴게요. 세탁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후원금을 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한 분 한 분 손을 들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할머니 머리를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빵집 사장은 매일 아침 빵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국과 찌개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동네가 20년간 할머니 혼자 짊어지게 했던 그 짐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 지읍시다. 회관에 모인 30여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어떻게 혼자서 그 일을 하셨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20년간 지켜온 그 약속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은 박순자 할머니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전체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새벽,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가야지. 할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육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김철수 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김 사장은 큰 아이스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고기는 제가 대겠습니다. 사장님,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돈을 내야죠.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30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했는데 이것도 못하면 장사꾼이 아니죠. 매일 저녁 이렇게 갖다 드릴 테니까 할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김 사장은 아이스박스를 냉장고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할머니는 그 고기를 가지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왔나?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 사장, 이민호 경찰관, 슈퍼주인, 약국 아주머니, 세탁소 사장, 미용실 원장,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 10여 명.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사장님, 슈퍼 주인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김치랑 반찬 가져왔어요. 앞으로 매일 가져올게요. 약국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세요. 이거 영양제예요. 꼭 드세요. 세탁소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희 동네 사람들이 모은 후원금이에요. 앞으로 계속 모을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전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민호 경찰관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드님의 뜻을 함께 이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무게.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 씨. 우리가 있잖아요. 새벽 5시 경로당 입구가 열리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반찬을 담았습니다. 약국 아주머니는 물을 끓였습니다. 세탁소 사장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합니다. 우리도 도와야죠.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어르신도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죠. 어르신들은 고기를 나르고 접시를 닦고 함께 요리를 도왔습니다. 경로당은 더 이상 혼자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사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오늘은 우리가 할게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순자 씨도 이제 좀 쉬어야죠. 20년간 혼자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웃음소리, 따뜻한 목소리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약속 지켰다. 2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어.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엄마가 이어왔고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어가고 있어. 민수야, 고마워. 엄마한테 이런 약속을 남겨줘서. 새벽 6시 경로당 안은 따뜻한 아침 식사로 가득 찼습니다. 30여 명의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10여 명의 동네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자, 모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의 약속은 이제 동네 전체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